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비핵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역사적 방남을 했는데요. 네,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오전 회담이 이제 마치고 이제 잠시 뒤에 오후 회담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을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부 김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지금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나눌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일단 오전 회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15분에 시작된 회담이 11시 55분, 그러니까 약 10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 벤트 차량을 이용해서 북측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일단 100분간 진행된 이 오전 회담, 좀 어떤 내용들이 좀 주고받았을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당초는 그 확대 정상회담을 먼저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각각 두 사람씩만 배석한 것을 보면 확대 정상회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오전에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비핵화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의사타진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담 결과에서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또 평화 문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든지 또 남북 간의 기본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큰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아주 짧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빨리 어려운 난제를 타결하고 그리고 오후로 가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좀 의아한 게 이 확대 정상회담을 먼저 한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씩만 배석을 했는지 좀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근데 또 배석잘 보면은 임종석 실장이, 저는 정의용 실장이 배석해야 북핵 문제를 다룰 것 같은데 임종석 실장이 배석을 했고 또 북측에서도 보면은 김영철은 예상이 됐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더 추가했을 때 김여정이 배석을 했다. 물론 옛날에 정상회담 때는 김양건 혼자 배석하기도 했기 때문에 통전부장 하나면 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배석자를 보면 북핵 문제로 단도직입적으로 안 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확대 정상회담이 아니라 아주 최측근 두 분씩만 이렇게 배석시켜서 회담했다는 건 아무래도 뭔가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나름 부분은 이미 상당히 타결이 돼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단판을 내고 오후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회담하시려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남북회담장에 의자가 양측 수행원들을 위한 7개씩 14개가 놓이면서 오전에는 좀 수행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우리 측에서는 앉았고요. 북측에서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앉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의제들이 좀 압축된 상태, 그러니까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의제가 좀 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상회담이 오전에 이렇게 진행돼야 됐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결과 나와야지 이제 확담을 드릴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주목하시다시피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비핵화 문제가 세계 아젠다 중에서 앞선 아젠다로 자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비핵화를 논의는 하겠지만 결국엔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있을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아젠다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어떤 큰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이 우세했는데요. 최근 동안에 갑자기 이제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해석해 보자면은 다른 두 아젠다, 한반도에서의 그런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노력을 비핵화 문제에서 입장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비핵화 문제가 지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동결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좀 더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담 전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강경화 외교장관이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표명을 문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까지 굉장히 비핵화 문제에서 조심스러웠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 걸음 나가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계속 나오는 것은 통 큰 결단 이런 네. 얘기를 양국 정상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지도자 간에서 결정될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합의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네. 비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그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오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잠시 뒤에 이제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 9시 30분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문 대통령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과 소회의실 사이에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그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에 이후에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요. 두 정상이 자유의 집과 북측 방문각을 배경으로 연달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그대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깜짝 제안을 내놨습니다. 손으로 북측 지역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함께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도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약 10초간 이렇게 월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쪽 땅을 우리 측 정상이 10초간 밟는 파격도 이어졌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측 정상이 월경한 점 그리고 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분단 이래 처음으로 방남한 것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만남, 이 만남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전에 이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북측을 한번 넘어갔다든지 그리고 또 당초 예정에 없이 이 남측 수행원 그리고 북측 수행원들을 각각 인사시킨 이후에 함께 합동사진을 찍는 모습도 상당히 좀 파격적인 예정에 없던 이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홍 의원님께서는 오전에 이런 모습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의외로 여유 있는 모습이고 네. 뭔가 잘 준비된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의미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로서 세 번째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 됐습니다. 네. 잠깐 동안 북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제스처를 한 게 상당히 뭔가 남북 간의 화해를 결심한 듯한 행동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단체 사진 찍은 것도 좀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군부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합참의장은 악수만 했거든요. 그 북한 측에서 상당히 이 남북 관계 잘해보자라고 하는 게 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놀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합의를 하고도 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홍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 일산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오전 회담 관련 브리핑이 있습니다.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진행된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악수를 하면서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께서 예정에 없던 MDL을 넘어 북측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렬, 의장대와 같이 행렬을 하면서 김 위원장과 같이 걸어오면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전통 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 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의장대 사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의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사열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예정에 없던 포토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평화의 집 로비 전면에 걸린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그림을 보면서 김 위원장이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께서는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법으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두 정상은 9시 48분경 환담장에 입장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환담장 뒷벽에 걸려있는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이라는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작품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글씨를 작업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서로 사마띠는 우리말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글자에 미음이 들어가 있다. 맹간온이는 만들다는 뜻이다. 거기에 기억을 특별하게 표시했다.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사마띠의 미음은 문재인의 미음, 맹간온이의 기억은 김 위원장의 기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세부에까지 마음을 썼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 있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에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불과 200m를 오면서 왜 일이 멀어 보였을까? 또 왜 일이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 됐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성동 주민들도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 어깨가 무겁다. 오늘 판문점을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 앞편에 걸린 장백폭포 성산 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면서 왼쪽에는 장백폭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그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에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6.15 14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그리 실천을 하지 못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10년 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오늘 다시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짧게 걸어오면서 정말 11년이나 걸렸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다. 굳은 의지로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야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제가 여기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친서와 특사를 통해 사전에 대화를 해보니 마음이 편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며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위원장 부부장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은 김 위원장과 나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잘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루어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시작한 지 이제 1년 차다.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말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웃음이 있었고요.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때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나자.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해 부응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앞으로 우리도 잘하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병원에 들러 위로도 하시고 특별 열차까지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100브리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오전 남북 정상 간 이 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오갔는데 뭐 추측 가능한 것은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좋았다. 이런 것을 역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오전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다시 북측으로 넘어간 것이 이게 두 정상이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저희가 영상으로는 봤습니다만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게 어떤 영문인가 궁금했었는데 윤영찬 수석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나는 언제쯤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답을 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넘어갔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때문에 NSC를 여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신 게 습관이 됐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주목이 될 만한, 눈길을 끌 만한 대화들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혜영 기자가 먼저 오늘 지금 있었던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방금 윤영찬 수석이 양 정상의 환담장에서 상당히 그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어쩌면 남북관계 진전 분야에서 상당한 어떤 유의미한 그런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마저 자아내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가령 이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이 많이 부족하다, 뭐 네.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이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제 발 뻗고 자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화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위원장은 이제 뭐 원래 평양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만난 게 더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고요. 또 이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 실향민, 탈북자 그리고 연평도 주민을 거론하면서 네. 언제 북한이 포격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 걸 봤다라고 하면서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을 통해서 백두산을 가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남북 간 그 고속철도 연결도 네.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이 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것이 6.15 합의 그리고 14선언에 담겨 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실천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고요. 그러자 김 위원장은 우리가 11년간 못했던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오지 않았느냐. 또 굳은 의지와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야 못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결의 역사 종지부를 찍고자 해서 왔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무릎 맞대고 풀려고 왔다. 좋은 날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혜영 기자가 지금 이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줬는데 뭐 오늘 지금 대담을 나눌 얘기거리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 기자가 소개해 준 것 외에도 이 두 분께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눈길을 끌었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오시면 좋은 장면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자 초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청와대에 가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단선을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봉 의원님께서는 오전에 일단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보면은 2018년을 남북 관계 개선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비단 정부 차원 아니면 집권 여당 차원에서가 아니라 네. NGO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교류로 이어져야 된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발언이 바로 이 분단선이 넓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이 밟으면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것으로 다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1일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제 병진 정책이 완성이 됐는데 핵 무력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 초점을 경제 발전에 맞춰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복심을 솔직히 문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오시면 우리 교통 사정이 안 좋아서 민망스러울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은 한국도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네. 북한을 개혁 개방, 번영의 길로 이끄는데 큰 몫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고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천철이 북한 예술단이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고속천철이 남북한에 관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은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관해서 통큰 결단을 네. 한다면은 한국이 이런 경제 패키지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본다면 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좋은 합의가 기대가 되고요. 단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 우리 정부의 뭐 오이사 조치 등 대북 제재 이것만 이제 걸림돌이지 심정적으로는 매우 그 큰 폭의 남북 경협도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얘기가 벌써 지금 서로 두 정상이 나눈 얘기에서 다 비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남북 간에 합의를 하면 늘상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기만적이다, 신뢰를 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부터 이 모두에서부터 얘기한 얘기 보면은 신뢰를 어긴 게 자기네가 아니라는 그 전제를 다 깔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게 다 어디로 갔느냐. 우리는 이제 북한이 어겼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굳게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것을 왜 대한민국은 안 지켰느냐는 얘기를 계속 가로속에 넣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 이런 것만 없다면 물론 그 제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다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러한 제재만 없다면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합의했던 14 합의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빨리빨리 가자. 네. 지금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저 두 분께서 이제 얘기하실 때 제재 문제를 얘기하시겠지만 만약 제재만 없다면 이를테면 그 백두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나만 하더라도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올라가고 싶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평창에 갔다 온 우리 예술단이 네. 한국의 고속철을 보고 놀랍다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혹시 오시면 우리의 철도의 미비함을 보시고 굉장히 편하게 모시지 못해서 안쓰럽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건 또 인정을 해요. 웬만하면 숨기려고 그럴 텐데 그리고 한국이 잘하는 그 고속철 같은 거 칭찬도 서슴없이 하고 굉장히 솔직하고 대담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백두산 관광 이거를 북한을 통해서 하겠다. 고속철 연결하겠다. 네. 청와대 초청하면 오겠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의 힘으로 서로 협력해서 주변국이 따라오게 하는 우리가 주관이 돼서 주변국들을 끌고 나가자라는
이거 뭐 완전히 1972년에 7.4 공동성명회에 나오는 자주적인 통일 쪽으로 이 진짜 심정적으로는 합의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예. 과연 이게 합의문까지 나올진 모르지만 일단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기대가 되는데 그러나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핵 문제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너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데만 따라가지 말고 완전한 비핵화를 못 박으면 그다음에 따라가도 됩니다. 그것을 전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대화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길게 본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인상은 좀 어떻게 받으셨나요? 뭐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이제 홍현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을 다 짚고 있거든요. 우리 철도 시설이 미비하다는 걸 인정한 것도 나는 솔직담백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고 또 남북한 이제 철도를 잇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NSC 아침 회의 때문에 잠을 설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은 내가 결정자다. 나를 통하면은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또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상 말고도 또 제가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여정 부부장을 가르치면서 아주 한국에서 스타가 되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담이 오가고 있는데 속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국 정상을 빼놓고는 아마 유일하게 그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걸 보면은 북한에서 이 아이디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김여정 부부장 같고 또 한국에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화 그리고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 중국을 방문하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 오늘 회담이 생중계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무대에 생중계로 데뷔하는 첫 무대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아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북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새기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중에서 제일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게 신뢰라는 용어 같습니다. 과거에 남북 간의 합의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합의가 좋은 만남, 좋은 합의가 그 다음에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문제 삼는 신뢰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네.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머릿속에는 이게 다행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초니까 아직 4년이 남았지만 4년 뒤엔 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보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남북 간의 신뢰 문제를 물론 북한이 도발하고 뭐 신뢰 어긴 것도 많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도 과연 신뢰를 지켰는지를 왜 그렇지 않고서는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신뢰를 강조하기 때문에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 문서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의 말을 비핵화의 이행의 그 기반으로 삼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전 정상회담을 마치고 각자 오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후 일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양 정상은 일단 함께 소나무를 심는 공동 식수 행사를 하게 됩니다. 1953년 그 정전협정이 체결됐던 그때 당시에 소나무를 같이 심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사용을 하고요. 또 대동강물 그리고 한강수물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서명을 남긴 뒤에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는데요. 오전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양 정상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별도의 수행원이 없이 두 정상이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눌지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저녁에는 양측 수행원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만찬도 진행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정상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뭐 저녁에는 또 만찬도 예정돼 있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별도의 오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처음 만났으니까 이 같이 함께 오찬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별도의 오찬을 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를 보더라도요. 네. 2000년, 2007년도 각각 따로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옥류관에 각각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옥류관에 가셔서 냉면을 드셨고요. 물론 뭐 동부에서 가셨죠, 당시에. 그랬는데 그러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잖아요. 예. 모든 게 의전도 다 갖추고 이렇게 남북 간에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용에서 보면 뭔가 건건일척의 그 관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담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타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마음 편하게 자기 참모들하고 모든 얘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북측으로 넘어가서 예. 참모들하고 같이 상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근데 오후에는 회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오면서 나무부터 심고 네. 산보하시고 그다음에 회담하시니까 나름의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무 심고 산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신 걸 같은데요. 네. 그 시간에 아마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사실상 합의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구성을 짠 게 상당히 정말 연출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기획이. 네, 지금 뭐 도보 산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오후에 있는 이 30분간 예정된 이 도보다리 산책에는 수행원들도 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두 정상이 어느 때보다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관심은 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어떤 두 정상이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후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어떤 합의문을 발표해내느냐. 이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이 발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표의 형식이나 장소 같은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의 합의문 내용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회담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합의문은 임종석 준비위원장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참모 입장에서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발표문의 그 수준에 따라서 발표 장소조차도 이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판문점 안에서 그냥 서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두 지도자 밖에 나와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 될지 사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이야기한 것은 핵심은 정상의 몫으로 남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보다리에서 30분이 그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측에서 기대한 것은 그거였죠. 임종석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말씀하셨는데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은 참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북한의 입장, 비핵화 의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비핵화에 관련해서 이담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다 이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관한 어떤 뚜렷한 어떤 그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명문화가 된다면은 이번 회담은 비단 남북관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이제 북미 회담의 전초전으로서도 대단히 성공한 회담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내용이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든지 지난 2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면은 양측 간에 아직도 비핵화를 놓고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 결국에는 북미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네. 지금 양측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라고 한다면 비핵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비핵화 내용을 과연 명문화시킨 문서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홍 의원님은 어떻게 네. 좀 전망하십니까? 비핵화자는 분명히 들어갈 텐데요. 앞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 그러면 성공이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이번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또 남았잖아요. 한국에게 다 풀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이번 국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모든 선물을 다 주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상당히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북한의 이제까지 쭉 논리가 뭐냐면 한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이 소위 불량 국가라고 지적한 나라들은 대부분의 운명이 미국에 의해서 좌우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경을 마주대고 남북 간의 대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두려워서 핵을 개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두려운 것은 좀 덜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핵과 뭐 화생방 무기도 5천 톤을 갖고 있고 거기다 미사일 1,000개에다가 비록 재래식 군사력은 한국이 더 앞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냉철하게 얘기해서 핵과 그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갖고 있고 화생방 무기 갖고 있는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핵을 양보한다고 하면 미국한테 양보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만남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확실히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원칙을 김정은 위원장의 입과 문서를 통해서 서명까지 받아두는 그런 의미지 확실하게 뭐 시간표까지 짜고 뭐 2020년까지 마침표를 그때 찍겠다 그렇게 나와주면 제일 좋겠죠, 저도.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완전한 위에다가 또 모든 핵, 과거, 현재, 미래, ICBM 뭐 우리로 입장에서는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다 포기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한 합치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저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나온 공동 선언문을 봐야 제가 이제 좀 정말 좋았던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문구가 하나하나가 한반도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네.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용어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인데 단지 앞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네. 식으로 나와준다면 그래도 우리는 상당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오후 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는 만찬 일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리설주 여사의 참석 여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확정된 바가 없다. 이게 바로 청와대 입장인데요. 예. 그 리설주 여사가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회담, 그러니까 오후 회담 때 두 사람이 만나서 별도의 행사나 혹은 이제 환담의 시간도 가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만찬 때 두 사람이 합류를 해서 부부 동반으로 만약에 행사를 한다. 이렇다면 또 그것 역시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상 국가화를 계속 이제 부각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리설주 여사가 이번에 만찬장에 함께 참석을 함으로써 더욱더 그 퍼스트 레이디를 같이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뭐 오후에도 회담을 비롯해서 만찬까지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공동 식수 행사라든지 친교 산책까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앞서서 저희가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이 오후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내용의 합의문이 나올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오전에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본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오후에 두 정상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어떤 통상의 정상회담처럼 두 정상이 어떤 공동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가 있는 기자단의 질문을 받는 형식의 어떤 이런 상상은 좀 해볼 수 없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예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내용이 그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에서 강조돼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이냐면은 이제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북한 비핵화가 있고 또 한국이 만족할 수준의 비핵화가 있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한다 하면은 미국 측에서는 안심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앞으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회담에서 그런 쪽으로 북한이 제의를 해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만족할 만한 양보라고 해서 받아들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겠지만 이미 북한의 핵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네. 계속 북한의 군사 위협 아래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북한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반영되는 그런 수준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의 이제 경제 협력 가능성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만 네. 결국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정도의 양보와 진전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온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너무 빨리 이탈을 한다면은 북한 비핵화 의사도 줄어들 것이고 한미 공조에도 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좀 위험한 사안은 조심해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